예, 민주평화당이 오늘 저녁 당권파와 비당권파 등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내분이 커지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운명이 사실상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연합뉴스TV에서는 오늘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당의 진로와 관련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당 지도부 소속 의원 두 분을 모시고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저희 뉴스 포커스 시간에는 대한정치연대를 주도하고 계신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덥죠. 아주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민주평화당 얘기하기 전에 예. 지금 외교안보 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예. 관련 내용 몇 가지 좀 여쭤보고 그러시죠. 다른 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백색 국가 한국 제외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지난 2일 날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우리 정부도 그에 대응해서 문재인 대통령 임시 국무회도 했고 맞대응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지금 하나씩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응 어떻게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까? 7월 3일 날 그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 발주 조치에 이어서 또 엊그제 그런 또 제2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두 번째 무역 그런 규제 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뭐 경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해서 매우 참 유감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경제 전쟁이 저는 시작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왜 이런 사태가 왔느냐, 누가 뭐 잘못했느냐, 누가 좀 미흡했느냐 이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작된 경제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그 전념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정부 문재인 대통령 담화 발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외교적인 해법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이냐,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 일본의 부품 소재라든지 정밀 기계 가지고 일본이 이런 수출 규제 등을 통해서 우리한테 압박해 올 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느냐 이제 이건데 일단 뭐 그런 전쟁을 도발해 오는 데 대해서는 응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내대표께서도 뭐 정부, 정당, 업계 그리고 학계까지 다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또 제안을 또 하셨었죠. 그것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위해서 제 단체 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그런 어떤 위원회를 말씀을 드린 거고 외교적인 해법은 여기에서 저희들은 비록 전쟁이 시작돼서 거기에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응대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 경제 전쟁에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 하더라도 그 외교적인 해법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제 지소미아 폐기 여부와 관련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십니까? 지소미아라는 것이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그런 협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무역 전쟁으로 한일 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 속에서 정보 교환이 될 것인가? 또 정보 교환이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 교환된 정보를 믿을 만한 정보로 보고 의미 있게 볼 것인가? 지금 이렇게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이 되는 와중에서 저는 뭐 지소미아 유지가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소미아 가지고 누가 더 끄끄볼 것인가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일본이 과연 지소미아를 우리가 폐기했을 때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답답하게 느낄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한테 오히려 더 손해가 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이 지소미아 문제는 현재 유지할 그 어떤 실익이 별로 없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또 이 지소미아 폐지가 과연 일본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봅니다. 평화당은 폐기 일단 당론은 아니지만 일단 뭐 그런 분위기가 맞는 뭐 거죠. 일본이 저렇게 나온 상황 속에서 이 지소미아라는 것이 한일 관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한미일 어떤 공동 동맹에서 의미가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소미아 폐기를 거론하는 것은 미국이 좀 이번 사태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대일 관계도 문제지만 지금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예. 보입니다. 9일간 3차례에 걸쳐서 도발을 했습니다. 예. 뭐 탄도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예. 그 연출을 저런 행동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정부도 어떤 메시지를 점점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북미 실무 협상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저도 지금 탄도미사일이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14번째 지금 도발로 기록이 됩니다, 지금. 물론 이제 핵실험과 함께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이제 북한의 도발인데 이게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이제 중지가 된 거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든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고 물론 그 이후에 우리 판문점에서 또 북미 정상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함께 만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뭔가 이게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예. 그 계기로 하는 것이지만은 저는 이건 뭔가 적극적인 북미 협상을 북한에서 촉구하고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미사일 발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기에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대처를 잘 해야 되겠지만은 예. 사실은 미사일이 핵심이 아니고 이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북미 협상이 좀 그 미적거리거나 진척이 안 된 상황에서 북한에서 자꾸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실질적인 대화를 복원하는 노력을 해줘야만이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 또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뭔가 북미 간에 또 우리와 또 북한 간에 정말 형식적인 대화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서 좀 미국에도 좀 우리가 좀 많이 요구도 좀 하고 또 북한도 좀 잘 좀 대화를 해서 뭔가 좀 북미 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르면 개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 야권에서는 사실 뭐 외교 안보 라인 교체 계속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외교 라인 교체는 좀 유임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경제도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은 외교도 굉장히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번에 방공 식벌구역 그 식벌구역에 예, 카디즈 침범하고 영공까지 침범을 러시아, 했죠. 중국이 침범했다. 예. 또 러시아가 또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또 그러고 나니까 일본에서는 왜 중국한테 아니 러시아한테 왜 우리 영공을 침범했냐고 또 일본이 엉뚱하니 또 반응을 예. 보였잖아요. 또 거기에 이어가지고 또 미국, 일본에서는 또 좀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지금 일본에서는 무역 보복을 지금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엊그제 존 볼턴 그 특별 보좌관인가 그분이 와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저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예. 저는 외교 안보 라인도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뭐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뭐 그런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되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우리나라도 이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 외교 안보 라인의 수장을 한번 바꾸어서 이 다잡는 분위기 쇄신이 새롭게 필요하다. 한번 추진하는 예. 이런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교체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민주평화당 내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의원 마음이 좀 무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좀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갈등의 원인, 물론 많은 뭐 요인도 있을 것 같고 누적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가장 뭐가 문제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예. 우리나라 좀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혁명의 여망을 제대로 실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경제까지 망쳤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저는 자유한국당은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후예 세력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무슨 뭐 경제적인 대안 정책도 없이 그냥 비판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날이 어려워지는 경제난 속에서 고통은 굉장히 큰데 어디에다 눈 돌릴 데가 없어요, 사실은. 예. 민주당을 바라볼 수도 없고 자유한국당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간에 있는 이 중간 제3지대 세력들을 바라다 보니까 이것들은 뭐 4분 5열 지리멸렬 해가지고 어디 뭐 쳐다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좀 건전하고 튼튼한 세력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제가 평소에 주장해온 제3지대 신당론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모았을 때 그것이 지지를 갖다가 흘리지 않고 온전하게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금 거기에 지금 연계되어 있는 우리들만의 뭐 문제, 개인의 문제 또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제대로 좀 경제적으로도 살려내고 또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는 건강하고 튼튼한 좀 제3세력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비당권파 의원님들의 생각일 텐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제3지대 이 신당을 만들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 엊그제 우리 당의 상임 고문이신 그 권노갑 고문님 또 정대철 고문님도 민주평화당이 좀 주도해서 제3지대 신당을 좀 열심히 추진했으면 쓰겠다라는 예.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그러면 정동영 대표 정동영 대표께서도 뭐 궁극적으로 제3지대 신당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럼 어느 포인트에서 지금 이게 제3지대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사람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민주평화당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당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뭔가 경쟁하거나 뭔가 대화 갈등을 하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대한정치연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은 지금 현재 그 당직을 맡고 있는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 등 이런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원점에서 제3지대 신당으로 나가는 길을 애써서 찾고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3지대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당대표가 현재 모든 당대표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제3지대 신당이 안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3지대로서 대한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서는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적인 차이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이 방법이 가로막을 수도 있고 촉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 방법을 위해서는 우리는 물론이지만은 당대표 등 당 지도부가 내려놔야 한다.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예.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놓고 예. 그 비대위원회에서는 뭐 당을 혁신하고 쇄신하는 이런 역할을 받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야 할 제3지대 신당의 3파 역할을 맡기자.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달 17일에 의원님을 포함해서 최고위원 몇 분이 이제 최고위 보이콧을 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이제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기 원내대표님께서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아니요, 이제 계십니까? 저에 대해서도 아마 뭐 일부 당원들이 뭐 징계 청원을 냈다라고 예. 들었습니다만은 제 문제는 지금 현재 윤리심판원에서 보류하고 있는 보류하고 거고 그 앞에 여성위원장이 있어요. 양미감 예. 최고위원. 그쵸.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경고라는 그 징계를 내렸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정치행위를 정치행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징계 조치를 내린 것도 문제지만은 그 양미강 최고위원의 뜻은 뭐냐면은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니까 뭔가 이걸 제고해달라라는 정치적인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해당행위도 아니에요. 오히려 해당행위가 아니라 당을 살리자라는 예. 간절한 몸부림이죠. 그걸 예. 가지고 징계를 물론 뭐 경미한 가장 약한 예. 경고를 내렸다고 하지만 이건 예. 대단히 잘못된
조치입니다. 당을 살리자는 간절한 움직임이었다. 예. 자, 그 살리기 위한 어떤 목소리들이 오늘 저녁에 있을 워크숍에서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정동영 대표한테 요구서를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 오전에 뭐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저 만들다 왔는데 예. 제가 회의를 다 마치고 못 오고 오늘 예. 여기 인터뷰 때문에 그러니까 기득권 내려놔라 이게 핵심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득권 이게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정치에 소속된 사람들 예. 또 뭐 현재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 지도부면 저도 지도부입니다. 원내대표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자. 네. 그리고 그 비대위 구성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구성을 하자. 예. 또 그 구성된 그 지도부 비대위, 예. 비대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당의 부분적인 혁신이나 이런 접근보다는 제3지대 신당을 위한 3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제3지대 신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예. 가치나 비전이나 정책을 정리해 간다라든지 또 당의 내부의 민주적인 운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정당이 안고 있는 대한민국 정당의 고질적인 일이지만은 제3지대 신당은 무엇보다도 정당 내부도 민주화가 돼서 사당화다, 누가 독점하려고 그런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고 알겠습니다. 당원 국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오후에 민주적인 정당으로 정동영 가야 됩니다. 대표가 저희 이제 방송에 또 다시 이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예. 유 원내대표께서 이제 제출한 요구서를 저녁에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동영 대표가 이걸 거절하면 예. 이제 뭐 막 이제 사태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까? 진정으로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거절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만약에 거절을 하게 되면은 예. 아마 뭐 특단의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특단의 결단이라고 하신다면 글쎄 여기서는 특단의 결단까지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절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예. 그러나 불행하게도 만약에 거절하는 상황이 오면은 특단의 결단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알겠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는 저는 필요하다고 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지금 지지율이 답보 상태죠. 글쎄요. 이게 민주평화당 야권 개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여러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뭐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같이 연대론뿐만 아니라 뭐 빅텐트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민주평화당 특히 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능하려고 보시는지? 저는 꼭 뭐 바른미래당 상황을 뭐 주요 변수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제3지대 신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바른미래당 분들 뭐 일부가 뭐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만은 뭐 전체가 하면은 뭐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보겠지만은 뭐 저는 일부가 되리라고 예상하는데 예. 뭐 그것은 그것대로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포함해서 지금까지 기존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인물들 예.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제3지대 신당으로 출범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예. 꼭 뭐 바른미래당만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예. 뭐 꼭 교섭단체만 염두에 두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내년 총선 이후에 교섭단체 이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뭐 교섭단체가 그렇게 중요한 때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의 운명이 기로에 놓인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좀 어려운 시간 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